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과세대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세대상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과세대상은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기타 자산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설명을 우리가 이제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우리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특정 주식하고 특정 법인의 주식,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다. 법인의 주식이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도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고 여기 의리한 사업자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회사의 주식이에요. 이런 회사. 자,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납니다.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그렇죠? 이런 공장,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 자, 여기 미끄럼틀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참 가기 힘든데, 이게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네, 찜질방. 대충 감오시죠? 네, 이제 퍼져가지고 지금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결합하면 이걸 이제 워터파크라죠. 워터파크. 리조트형 워터파크. 자, 이 전국의 이 워터파크가 지금 뭐 코로나만 아니면은 정말 뭐 애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이 워터파크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즐길 텐데 정말 이런 즐거움도 지금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레저와 관련된 회사와 제조업이 있다. 그러면 제조업과 레저 관련 회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여러분들 우대해 주실까요? 제조업일까요? 아니면 레저일까요? 그렇죠. 제조업이 되겠죠. 제조업. 이 제조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런 회사, 이거는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은 아직도 시각 자체가 이렇게 레저, 놀고 먹는 이런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규제하겠다. 그게 바로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를 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회사의 주식은 따로 떼어서 특정해서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규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은 단 한 주만 양도해도 단 한 주만 양도해도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단 한 주만 양도해도 과세를 합니다. 한 주만 팔아도 양도세를 받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단 한 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은 제가 이거 권리금이라고 했었죠. 자, 요즘 그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공부했다시피 굉장히 이슈다 보니까 요즘 이 주택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택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여기 보시면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참 이 상가가 요즘 이슈가 많죠. 그럼 상가의 꽃은 뭐냐면 상가 투자의 꽃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상가의 투자의 꽃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그죠? 권리금. 그럼 분양상가가 있고요. 분양상가가 있고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분양상가하고 거기에 낀 권리금을 통으로 넘기는 거야. 통으로 넘기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분양상가 플러스 거기에 낀 권리금을 통으로 우리가 잡아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그 권리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권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업권.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업권. 그러면 분양상가 플러스 권리금을 통으로 넘기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통으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때는 양도세 신고할 때는 이 부당상가의 매각금액 플러스 알파로 권리금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근데 이 상가를 넘기려고 봤더니 이 앞에가가 지하철이 들어서는 거예요. 지하철이 막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막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막 활성화돼요. 지하철이 들어서 막 활성화됩니다. 응? 그러면 팔겠어요, 여러분은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부동산은 못 팔고 그냥 가게만 넘기겠다 이거예요. 본인이 나름대로 여기 상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서 가게만 넘기겠다. 이 통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커피빈이라든가 뭐 타멘탐스 이런 커피숍들이 이제 되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통건물로 내가 이제 아니면 갈비집을 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이 가게만 넘기는 거죠. 가게가 워낙 잘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단독으로 우리가 양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가게를 단독으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독으로 팔면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기타 소득은 일적 우발적인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소득의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함께자가 붙으면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만 함께자가 빠지면은 얘는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세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490페이지. 490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에 종류 열거주의로 되어 있죠. 기업의 토지, 그다음에 니은의 건물 밑줄, D급 별표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 A번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B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거기에는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상환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채권 발행을 하면 토지로 받거나 주택으로 받는 걸 말하죠. 채권 발행하면 땅으로 받거나 집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자, 이건 골프 콘도 회원권을 말하는 거죠. 해석이. 그 다음 페이지 C 특정 법인의 주식 밑줄. D 특수업종 영위법인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밑줄. 네. 그러면 이 밑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자, 함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주권이라는 건 왼쪽에 정해져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권리. 네. 그 건물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특정 법인의 주식과 업종의 주식은 거기다 묶어서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B의 미음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네, A번에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자 이제 상장 법인의 주식 옆에다가 가로치시고 대주주 써놓으세요. 대주주 양도분. 대주주만 일단 과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의 가기 전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26회 때 나왔었는데요. 26회 때 나왔던 그런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국내 자산을 가져간다. 그러면 1번 지상권 양도할 수 있나요? 자, 용익물권인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요. 피를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어요. 피를 받고 골프용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여기다 등기란 의사 표시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물권처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되지 않으면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사업용 건물과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란 의사 표시가 돼야 된다. 하지만 등기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된다. 자, 이 말이 들어야 된다는 거.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의
양도의 유형입니다. 자, 양도. 그러면 양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양도. 양도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양도의 개념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법률 행위를 양도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법률 행위를 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우리가 대가를 수령하는 것,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를 양도라고 해요. 그러면 대가 수령을 우리는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상 이전. 근데 사실 소유권 이전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유권 이전했을 때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상 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가 없이,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든다면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증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것이 대표적인 무상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법은 유상 이전만 우리가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유상 이전만 양도로 본다는 거. 무상 이전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럼 소유권을 넘겨주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 다만 소유권 이전 행위에는 얘는 형 이전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 이전이 되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판단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우선시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뭐가 앞선다? 실질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선다. 그러면 실질이 앞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얘는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자, 홍길동 명의로 등기나 등록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전해 주는 거. 이것을 양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가라는 것은 돈으로 받아도 대가고 주식으로 받아도 대가고 부동산으로 받아도 대가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양도. 그러나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무상 이전이라든가 기타 사실상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제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해당되는 용어들은 양도에 들어가지만 왼쪽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쪽에 해당되는 용어들은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딱 내기 좋겠죠. 다음 중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거래가 매도, 그다음에 교환,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매도, 교환, 현물 출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다. 매매. 자, 매매 계약. 매매. 자,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매매 계약은 양도가 되죠. 매매는 양도가 되는 거야. 매매. 그렇죠? 그럼 매매는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대가. 그렇죠? 이게 양도가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양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교환. 그럼 교환 거래도 양도냐? 예.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럼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토지를 줘요. 근데 을은 물론 우리가 대금이 여유가 있다면 주지만 요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경기 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말해서 물물교환, 즉 부동산의 교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주고 이 사람은 건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건물을 갖다 주고 토지를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모텔이다. 모텔이에요. 근데 모텔을 해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침 이 사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직 호텔리어 출신이에요. 관리를 잘하겠죠. 야, 그러면 내가 이거 관리할 테니까 나한테 넘기고 내가 돈이 없다. 대신 땅으로 줄게. 그러면 서로의 대가가 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가가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 현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으로 받으면 대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교환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현물 출자.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주가 있어요. 지주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주식회사 빵빵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주 병이 있고 주 빵빵이 있는데 빵빵이 토지 가지고 출자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지주 병이 주 빵빵에게 토지를 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주 빵빵이 뭘 받는다? 지분을 받는 거예요. 주 빵빵이 지분을 받는다 이겁니다. 주 빵빵이 지분을 받아. 지분. 그러면 토지를 주고 지분을 받으면 이것도 주식으로 받겠죠? 주식으로 받습니다. 그럼 요게 대가가 되겠죠? 요게 대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현물 출자다. 이게 현물 출자가 된다. 그러면 지주가 토지를 주고 주식 지분을 받으면 이건 양도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이게 일종의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그렇죠. 양도세는 지주가 내야죠. 양도세는 지주가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지주가. 그렇죠? 지주가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물변제. 변제는 아시죠? 변제하는 거.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받는다. 네, 이것이 대물변제가 되겠습니다. 대물변제. 자, 물건으로 대신 변제받자. 이것이 대물변제.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우리가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받읍시다. 이 얘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물건으로 대신 변제 받읍시다.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오고 손해 산정한 것만큼 부동산이 옮겨졌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양도로 본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남편이 있어요. 남편 갑이 있고 여기 부인을이 있어요. 부인을이 있습니다. 근데 부인을이 남편한테 대금을 청구해요. 돈 달라고. 이혼하자.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 그때 남편이 돈 없다. 그럼 뭘로 줄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리는 상가 주겠다. 자, 안 팔리는 상가로 주겠다는 거야. 안 팔리는 상가로 주겠다 이거예요. 안 팔리는 상가. 이게 일종의 대물변제예요. 맞잖아요. 위자료도 일종의 손해배상이거든요. 정신적 뭐 나 그동안 내가 살면서 많은 걸 해줬잖냐. 위자료 내놓으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만큼 대가를 상가로 받겠다 이겁니다. 그럼 부동산이 움직였으니까 이것도 양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물변제는 위자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자, 수용 나옵니다. 수용. 이건 우리 공법 시간에 나오죠,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에서 수용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수용이라는 단어 나오죠. 수용 나옵니다. 수용. 그러면 수용은 우리가 도시개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하는 방식은 어떤 여러 가지가 뭐냐? 바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수용하면 여러분들 와닿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용이라는 것은 토지보상이다. 이거예요. 토지보상. 그럼 토지보상비를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환지 방식도 있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땅을 보상을 받는 거고,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거예요. 땅을 교환하는 거.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일종의 교환 거래입니다. 얘는 일종의 교환 거래예요. 교환 거래. 교환 거래. 환지 방식은 일종의 교환 거래입니다. 그럼 교환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양도가 될 수 있죠. 서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환지 방식은 교환이 맞아요. 그런데 양도로 본다 안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똑같은 개발 방식인데 수용 방식은 양도로 보는데 환지 방식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이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거는 이제 지주가 토지 보상비를 받는 거니까 땅을 넘겨주고 어쨌든 비자발적 처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지는 이게 지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지주하고 땅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비가 모자다 보니 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땅으로 대체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보면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아까 토지 건물 교환하는 것처럼 봐서 양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땅을 넘겨주고 건물로 받고 건물 넘겨주고 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값도 양도로 보고 을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교환 거래는 어느 한쪽만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쌍방이 모두 양도로 봐요. 쌍방 모두 양도로 봅니다. 쌍방 모두. 그런데 요 환지 방식은 쌍방이 껴있긴 하지만 이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양도로 안 보다. 환지 방식은 양도로 보지 말자. 불가피한 교환 거래다. 보류지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남은 땅이 보류지야. 남은 땅 보류지로 충당했다.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부담보 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은 증여자가 있고 수중자가 있어요. 여기 증여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액이 있어요. 채무액. 그러면 요 증여가액하고 채무액이 있다. 그러면 전체 증여금액이 1억, 그 다음에 3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증여하기랑 금액 중에서 요 채무액을 우리 세법은 양도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우리 형식주의 관점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증여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증여금액이 1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계약서는 이렇게 써져 있겠죠. 계약서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겠죠. 계약서는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1억 원인데 그 중에 채무 3천을 수중자가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법상 계약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사실관계인데 그러면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7천이 되는 거예요? 7천이 되는 거죠. 3천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로 보면은 순수한 증여는 7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증여 이런 식의 계약을 하는지 아시겠죠? 즉 수중자의 증여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7천으로. 그렇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채무 상당 부분만큼을 수중자가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세법상 양도로 보겠다 이거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3천만 원의 채무 빚을 수중자가 증여자에게 줘서 증여자가 갚나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나 똑같은 거죠. 자, 다시요.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3천만 원의 채무만큼을 돈을 증여자에게 줘서 증여자가 갚나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죠. 네, 이런 얘기예요. 대신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다. 이게 바로 일종의 부담보 증여다 이거예요. 일종의 부담보 증여. 그러면 우리 세법은 채무액에 상당하는 것만큼을
증여자의 대가로 보자 이거예요. 증여자의 대가로 보자. 채무액에 상당하는 만큼을 증여자의 대가로 보자. 수중자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대가로 보자. 요 증여자의 대가로 보자 이거 대가. 대가로 보자. 이게 양도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대가로 보자. 이걸 양도로 보겠다 이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도 이게 나왔거든요. 취득세에서는 수중자 입장에서 이거는 7천은 일종의 무상승계가 된다. 7천은 무상승계가 되는 거고 3천을 인수한다는 것은 얘는 유상승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무상승계를 다 지칭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무상승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액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증여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여자에게 주는 거였죠. 주는 거니까 주는 것만큼을 우리가 양도로 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채무액은 수중자가 대신 껴안다는 것은 수중자가 채무만큼 돈을 줬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 이 사람이 갚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그걸 양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대가로 봐야지. 대가로 봐야죠. 그렇죠? 대가로 봐야 됩니다. 자, 요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요 부담부 증여 개념 중에서 그 둘과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는 특수관계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자. 무슨 말이냐면 요 채무를 여기가 만약에 남편이고 여기가 만약에 부인이다. 남편이고 부인이다. 그러면 남편이고 부인이다 라고 한다면 요 채무 같은 경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남편이 부인한테 채무를 넘겨주냐 이거야. 그렇죠? 야 이거 가짜 채무 아니야? 라고 이거 사실 모두 증여인데 증여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7천원 줄이기 위해서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에 충당됐을 때 그러면 양도담보계약은 양도로 보느냐? 자, 양도로 보지 않아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엑센트가 양도가 아니라 담보에 있어요. 담보. 그러면 담보 제공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채권자에 돈을 빌린 거죠. 응? 여기가 채권자다. 채권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채무자가 돼요. 돈을 빌린 거야. 돈을 빌린 거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부동산을 맡긴 거예요. 담보된 부동산을 맡긴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양도담보 계약이에요. 양도담보.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 제공 목적으로 우리가 맡긴다 이거야. 담보 제공 목적으로 맡긴다. 이건 맡긴 거다. 맡긴 거는 양도가 아니다 이거죠. 맡긴 건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양도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양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채무를 못 갚아서 담보권 실행이 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 목적이지 이거는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땐 그 담보로 받아놓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처분하게 됐을 땐 이때는 양도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지적 경계선 변경, 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그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환. 원래 교환은 쌍방 모두 양도로 보잖아요. 하지만 불가피한 교환으로 봐서 양도로 보지 않는데 다만 이제 교환하다 보면 교환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할 전 토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예,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중 채무액 이외의 부분. 자,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가 되는데 채무액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양도 형태, 양도로 보는 경우 1번에 매도, 2번에 교환, 교환의 쌍방 동그라미, 그다음에 현물 출자, 현물 출자에다 지주 써놓으세요. 지주가 내는 겁니다. 지주. 그다음에 4번에 대물 변제, 자 손해배상 위자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용수용, 토지보상 써놓으세요. 5번에 토지보상, 부담부중의 별표시, 자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보류 중단. 자 얘는 돈이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교환. 그러면 사업시행자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업시행자 누구예요? 지자체예요. 해당 지자체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교환은 양도로 보지만 지적경계선 변경 때문에 아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엑센트가 담보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맡긴 거지 이거는 판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니은에 A, B, C가 양도담보 조건인데 이건 민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D, 끝. 양도로 볼 때는 자, 두 번째 밑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했을 때는 담보권 실행.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이 된다는 것은 담보된 부동산이 처분되었다 이 뜻이에요. 담보로 받은 부동산인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로 보지 않는 요 경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부터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